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사뇨 진짜 아주 특별하고 또 강렬합니다. 지금 제목 뒤로 보이는 1848년 청경궁의 야간 연의 모습 정말 우아하고 평화롭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숙이 다뤄볼 이야기는요. 이런 화려함과는 정말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. 저 평화로운 풍경이랑은 정반대인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고 처절했던 7년간의 임진왜란 그 진짜 날것의 현실 속으로 지금부터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전설적인 영웅의 진짜 속마음, 그러니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느꼈을 그 엄청난 공포나 고뇌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오늘은요, 무슨 영웅을 포장하는 화려한 신화나 나중에 만들어진 전설 같은 건 다 걷어낼 겁니다. 그 대신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 끔찍한 전장에서 직접 펜을 들고 써내려갔던 가공되지 않은 진짜 1차 사료, 바로 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 생생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. 1551. 여러분,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?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일기를 남긴 날이 총 1593일이거든요. 그런데 그중에서 무려 1551일 동안,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날씨를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뜻입니다.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97%가 넘어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이런 디테일에 대한 장군의 엄청난, 거의 집착에 가까운 꼼꼼함입니다. 이 일기에 적힌 날씨 기록이 그냥 오늘 맑음, 오늘 흐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. 여름에는 쇠를 녹일 듯한 더위라고 썼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라고 적었거든요. 심지어 밤하늘에 막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호까지 엄청 섬세하게 묘사해놨습니다. 아니, 그 극한의 전쟁 스트레스 속에서도 날씨를 이렇게까지 병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맞습니다. 바다에서 싸우는 해상 전투에서는 기상 조건이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진짜 확실한 증거인 거죠.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하면 전쟁의 신, 막 완벽한 영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그 신화를 딱 한꺼풀만 벗겨내보면요.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상한 물이나 심한 뱃멀미 때문에 위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급성 위장병인 광난부터 시작해서요.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식은땀, 심한 몸살까지.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기에 아프다라고 쓴 횟수만 무려 100번이 넘습니다. 나라가 망하냐 마냐 이 거대한 무게를 혼자 두 어깨에 짊어진 한 인간이 밤마다 홀로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, 여러분도 조금은 느껴지시나요? 장군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먹먹해지는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막내 아들 면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긴 글인데요. 이 슬픔을 어찌 다 말하랴, 하늘이 캄캄하다,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가장 냉철하게 군대를 지휘해야 하는 최고 사령관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 통곡했던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아버지였던 거죠. 하지만 장군은 이 깊은 슬픔을 다시 가슴 깊이 묻어두고 차가운 바다로, 전장으로 나갑니다. 첫 번째 주제, 유비무환의 정신, 바로 절대적인 준비의 태도입니다. 장군이 치르는 전투마다 다 이겼던 거, 그거 절대 무슨 기적이나 하늘이 도운 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. 진짜 뼈를 깎는 철저한 준비,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지독한 규율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거든요. 이순신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갔나 한번 볼까요? 매일 무기랑 함선 상태 점검하는 건 기본이었고요. 피난민이나 포로들 잡아다가 신문에서 적의 동선 같은 핵심 정보를 싹 다 캐냈습니다. 나대용을 앞세워서 그 유명한 거북선 만든 것도 다 이때잖아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건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던 군율입니다. 배술이 대충 하거나 자기 임무 소홀히 한 장교들? 예외 없이 곤장 치고 처벌했어요. 심지어 군대 버리고 도망친 군졸은 끝까지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매달아 놨거든요. 나라 생존이 걸린 마당에 개인의 편안함이나 사사로운 온정이 끼어들 틈이 요만큼도 없었던 겁니다. 일기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자기 한 몸 살찌울만 하고 이런 일을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도 짐작할 만하다. 이게 언제 쓴 건지 아세요? 무려 임진왜란이 터지기 딱 석 달 전에 쓴 거예요. 전투선 수리를 게을리했던 군관들한테 번을 주면서 엄청나게 분노해서 남긴 기록이죠. 무능하고 태만한 걸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,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미리 꿰뚫어본 장군의 그 소름 돋는 통찰력이 이 짧은 한 문장에 완벽하게 담겨 있는 거죠. 두 번째, 참혹한 시험대가 된 명량해전입니다. 드디어 거대한 불가능을 마주하게 되죠. 1597년
이제 장군의 그 모든 철저했던 준비가 가장 잔혹하고 진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극한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. 당시 조선 수군한테 남은 배가 딱 13척이었어요. 그런데 저기서 살기를 띠고 새까맣게 몰려오는 일본 함선은 몇 척이었을까요? 무려 133척이었습니다. 13대 133. 와, 이 극명한 차이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. 이 말도 안 되는 압도적으로 몰려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 조선 군사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공포감 상상이 되시나요? 당연히 다들 덜덜 떨면서 감히 적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었죠.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의 진짜 리더십이 펑 하고 폭발합니다. 장군이 타고 있던 대장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.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나머지 12척의 배를 놔둔 채로 뱃머리를 휙 돌려서 혼자 적의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사지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. 부하들을 위해서 장군 스스로가 거대한 인간방패이자 살아있는 깃발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 빗발치는 총탄과 화살비 한가운데서요. 장군이 배전에 우뚝 서서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려는 부하장수 안희를 향해서 진짜 피를 토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. 아니야!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? 네가 지금 물러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? 와, 이 벼락같이 떨어지는 호통 소리가 공포에 완전히 마비되어 있던 함대의 정신을 확 깨워버린 거예요. 결국 이 호통에 두려움을 떨쳐낸 부하들이 대장선을 향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군의 그 위대한 철학이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. 필사즉생, 필생즉사.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,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. 여러분, 이건 절대 책상머리에서 나온 멋진 명언이나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. 133척의 적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포 앞에서 단 한 척의 배로 앞장서서 사지로 뛰어들었던 장군 스스로가 자기 피와 목숨을 걸고 몸소 증명해낸 아주 참혹하고도 위대한 솔선수범 그 자체였던 겁니다. 맨 밑바닥 병사들까지도 이 사령관의 둔 모습을 보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었고 결국 기적처럼 조선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거죠. 자, 여러분, 오늘 이 난중일기라는 진짜 날것의 기록을 통해서 7년이라는 그 피마르는 시간을 함께 걸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사리에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던 그 철저한 유비무환의 준비성,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 앞에서도 기꺼이 나 자신을 먼저 던졌던 압도적인 솔선수범의 리더십, 이 엄청난 정신이요,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강력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